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2023년에 미국 현지에서 네네. 아이들이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읽었나 이거를 네.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네네. 유치원부터 고3까지 학년별로 다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아, 좋아요. 요거를 AR 지수에 따라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AR 지수를 만든 회사가 르네상스잖아요. 그 르네상스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아주 고급 자료죠. 미국에서 어떻게 읽는지 보고 한국 실정에 맞는 책들이 있고 조금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좀 살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그레이드 K인데요. 어떤 책을 좀 권해주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두 가지 책인데요. 2위에 있는 게 닥터 수스 컬렉션이에요. 이 책의 특징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 닥터 수스가 원조격이에요. 닥터 수스 하면은 다 알아요. 문화의 일부라고 보면 돼요. 토크쇼라든가 아니면 비유적으로 닥터 수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많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뭐 만화로도 만들어졌고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역사가 굉장히 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단지 영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이 영미권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AR 지수가 0.6부터 5.2까지 나와 있어요. 렉셀로 환산하면 180부터 1000까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시리즈가 쫙 만들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일정 수준 초등학교 고학년 미국 실정으로 보면 중학교 들어가는 초입까지 이 책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역사가 크고 많이 읽는 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게 괜찮으면은 쭉 가져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에 띄는 책은 네 번째 Elephant and Piggy 시리즈. 요것도 이제 조금 영어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접근하고 싶을 때 좋은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 막내 조카를 제가 요새 요걸 데리고 이제 학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당 지금 몇 단어 나왔죠? I am a frog. 네 단어. 뭐 이런 책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걸 보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막 쉽거나 막 의미가 없거나 그냥 지나가는 책 그렇게가 안 돼요. pretend 같이 좀 어려운 단어도 들어있어요. 아이가 이걸 뭐 꼭 이 pretend를 보고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잖아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이 안에도 섞여 있구나. 구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요. 이런 책들이 주로 오래된 책들이 많습니다. tried and true라고 하죠. 시도를 해보고 반응하고 성과가 있으니까 리스트에 남고 계속 지속이 돼서 저희가 보여준 책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AR 지수가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AR 지수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 보면 낮은 걸로 가는 게 좀 올바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빨리 높인다 AR 지수 그거는 좀 비추입니다, 사실은. 1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떤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여기도 또 닥터 수스예요. 닥터 수스의 그 책 한 권 여기 써 있는데 For 15 years in a row. 그래서 이 카운팅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5년 동안 1위를 차지했죠. 사실은 15년이 아니라 훨씬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스킷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좋은데 비스킷 시리즈 요게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학년에는 어떤 책이 괜찮을까요? 1등하고 2등 한 책들 좋습니다. 계속 이제 닥터수스 시리즈가 전개가 네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적정한 난이도를 찾으면서 쭉 가고 이거 갈 때는 좀 천천히 가셔도 된다.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리즈 그래요? 안에. 그러니까 천천히 소화하고 가고 2위 If you give 하고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시리즈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 리스트 안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리스트를 쫙 보여드릴게요. 아래까지. 네. 더그맨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화인데 볼만해요. 네, 이것도 그림을 좋아한다면은 네. 이것도 이제 좀 볼만한 책이다. 그레이드 2라고 하면은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영어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내용도 재밌고 유쾌하고 그렇게 한데 영어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접근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학년으로 왔습니다. 3학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더그맨 시리즈 음. 요거에 좀 도전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딴 거 책들 보고 네네. 차근차근 해왔다고 하면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6등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닥터 수스 컬렉션이 아직도 유용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닥터 수스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3학년 때도 요거를 이용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많이 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Because of Winn-Dixie. 네, 그렇죠. 읽으면 좋은데 그림이 없고 단어나 문장이 좀 어려워요. 다른 책보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도전해봐도 좋다. 내용은 상당히 따뜻하죠. 케이트 디카밀로 저희가 많이 교육시키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동물의 그 감정이입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의 심성에 도움이 되겠다. 자, 이제 그레이드 4 왔습니다. 이제 4학년 이제 보면은 좀 어려운 책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4학년도 이제 도그맨 시리즈 지금 4등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거 5위 스마일 시리즈. 이것도 좀 쉬운 편이에요. 내용은 좀 유쾌한 편이고. 쉽고 유쾌한 게 이제 오래 읽을 수 있잖아요. 네네. 경향상으로 보면은 더그맨 시리즈는 보통 좀 남학생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스마일 시리즈는 따뜻한 내용이다 보니까 차분하고 좀 여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더그맨 시리즈 한번 책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런 건데요. 이런 만화로 돼 있어요. 이런 만화. 네. 볼만합니다. 그렇죠. 5학년에서는 어떤 책이 재밌을까요? Diary of a Wimpy Kid 시리즈. 요 책 재밌죠?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단어라든가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나와요. 실제 생활에서. 윈피키드는 저 이거 읽다가 빵 터져요. 깔깔거리면서 웃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지금 뭐 제가 봐도 재밌으니까 네. 재미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그 형제나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를 현실과 좀 비슷하다. 황당하거나 웃긴 장면이 많은데 네. 그런 게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네. 이분은 어떻게 가족과 형제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스트를 쭉 보면은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원더 시리즈, 브랜드 사가, 넘버 더 스타즈 이 책은 다 읽으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요 1번하고 8번보다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요. 쉬운 걸로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 해리포터 시리즈도 10위에 등록이 돼 있네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아까 닥터 수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시작은 좀 쉬워요. AR 지수 3.9라고 하는데 이게 느낌은 3.9보다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Chronicles of Narnia 시리즈보다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1권은 1권은 쉬운데 2권부터 갑자기 좀 많이 어려워져요. 책의 두께가 이제 쫙 두꺼워지면서 단어나 어휘나 문장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1권을 읽고 영어가 어렵지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2권을 조금 더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어려우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읽어도 되고. 이 쟁쟁한 책들이 많네요. 그쵸. 다 읽어도 좋아요, 실은. 네, 네네. 주옥 같습니다. 여기 살짝 보자면은 디지털 북스라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은 나쁘지 않다. 참고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디지털 북스에는 비율적으로 많은 게 non-fiction 북들이 많아요. NF라고 뒤에 적혀 있는 게 non-fiction을 뜻하거든요.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요즘에 만들어진 책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이로 출판된 책들은 이제 고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6학년 이제 6학년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중학생이에요. 6, 7, 8학년을 중학생으로 보거든요. 이 6학년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뽑는데 Popular Digital Books에 Diary of Wimpy Kid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소개시켜 드린 그 시리즈입니다. 요거 괜찮고요. AR 지수가 5.82에다가 렉사일은 1060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의 구성상 이해하기가 좀 쉽다. 그런 걸 통해서 어려운 표현들을 익힐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더 시리즈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많이 판매가 됐죠. 첫 번째 책이 나오고 속편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시리즈가 된 겁니다. 어체는 문어체는 아니고 구어체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로 써져 있어서 이런 말투를 좀 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문체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런 특징까지 짚어주시니까 예. 고르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책들이 그 뉴벨리상을
산 책들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니 했을 때 Number the Stars를 꼽는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읽어보면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루이스 러리는 어떻게 보면 냉철한 사람이에요. 글을 읽어보면 웃긴 얘기를 할 때는 황당한 얘기도 좀 많이 써요. 부모님은 자식을 이제 버리려고 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해치우려는 그런 얘기가 막 써있고 그래요. 코미디로 쓰면 인간의 심성을 둘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껴요. 책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인간은 차가울 수도 있고 또 따뜻할 수 있다. 이거를 아니까 인간의 심성을 통해서 그렇게 웃긴 얘기도 하고 감동적인 Number the Stars라든가 더 기버라든가 이런 책들을 쓰실 수가 있구나. 그레이드 7으로 한번 그쵸. 가볼까요? 여기서는 어떤 책이 권해주실 만한 책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이죠. The Outsiders.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슬픔과 아픔, 기쁨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2번 The Give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은 다음에 읽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줄 중에 하나고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굉장히 네.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7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고 하면 두 가지 8번째 파리에 있는 원더 시리즈 6학년 때 소개를 했는데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저는 10번째 책 브라이언스 사가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해쳇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유명해서 이제 시리즈로 만든 것이고요. 내용 전개가 다이나믹하죠. 그 속에서 인간의 이 심성을 좀 들여다보는 계기를 주고 또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런 글쓰기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AR 지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 책이 5.5에서 5.9라고 돼 있는데 요보다는 좀 수월해요. 렉사이를 보면 960부터 1140인데 600, 700대 정도 느낌이 나요. 체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AR이나 렉설 이런 거는 실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거나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괜찮지만 네. 이 경우는 좀 차이가 난다. 수월합니다. 요 번호보다. 좋은 정보이네요. 그레이드 8으로 넘어가 보지요. 여기서는 어떤 책을 좀 이제 권해주고 싶으신가요? 1위인 The Outsiders 읽으면 좋은데 미국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지 좀 잘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미국 문화를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다 하는데 네. 아이들의 입장에선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화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아이들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는 4번 헝거 게임스 시리즈 도전해볼 만하다. 요거를 재밌게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네. 빠져들었다고. 네네. 인간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이제 소설을 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인공도 이제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 인간의 약간은 본성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책이군요. 네. 이 헝거 게임 시리즈의 주인공이 너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하면 상당히 아이들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챌린징하다 그러면 원더 시리즈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레이드 9으로 자 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책이 좀 괜찮을까요? 그레이드 9이라고 하면 미국 네. 책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어려운 책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많이들 아시는데 To Kill a Mockingbird 이게 렉사일에 비해서는 조금 딱딱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5.6 그리고 렉사일은 790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걸 감안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로미오 앤 줄리엣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문학과 가서 공부하시면 로미오 앤 줄리엣 이야기가 쉽게 써진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저도 읽어도 좀 모르는 게 많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네네. 내용이 고전인 것들 중에 아이들이 읽을 만한 언어로 좀 바꿔서 책을 만든 것들이 꽤 있죠. 그쵸.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추천하는 게 어스본 시리즈 같은 거 이런 거 네. 피노키오 네. 이런 거 이제 어스본에서 나왔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네. 어스본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읽으면 좋다. 요즘에 보면은 한 40권짜리를 세일을 해서 10만 원 안 되게 팔더라고요.
40권 중에 한 30권, 25권은 저희가 들어도 아는 이런 피노키오라든가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을 네.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거예요. 그림도 넣어놓고. 이 시리즈 전권을 하면 한 100권 정도 되는 건데 이 100권을 다 읽으면은 어느 정도 내용 정도, 줄거리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네. 굉장히 문화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지가 성장한 다음에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실은 적합한 시리즈가 어스본이다. 아, 맞아요. 아니면은 옥스포드 북검즈라고 옥스포드 북검에서 1 시리즈 이런 거는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아, 이런 거 있거든요. 내용이 재밌어요. 그쵸. 성인이 봐도 재밌고 아까 말씀하신 맥베스는 어스본 시리즈로 어제 요거를 다 읽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한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지가 좀 성장이 됐는데 영어 수준이 낮아서 재밌는 책을 좀 찾기가 힘든 사람들은 강추다. 어스본이나 옥스포드 북검스. 또 뭐 말씀 주실 책이 있을까요? 그레이드 나인에서 다 네. 명작들이 많습니다. 네네. 접근하기 쉬운 책은 이제 4위에 기록된 나이트, 엘리 위즐인데요. 수용소에서 겪는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감정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이게 NF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넌픽션인가요? 넌픽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경험한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북스가 넌픽션이라든가 좀 새로운 시도가 좀 많아요. 4번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그래픽 노블이니까 이것도 네. 그림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또 인간의 감정이랑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영화나 연극 만들어진 게 30편이 넘어요, 이걸로. 물론 찰스 디킨스는 6주 만에 쓰셨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걸 출판하려고 열심히 쓰셨는데, 창작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막 정신없이 썼을 때 그 사람의 진솔한 얘기가 나오고 마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온 거죠. 이거를 이제 그래픽 노블로 난이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레이드 10입니다. 그레이드 10. 내용이 철학적이고 어려운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리면 The Metamorphosis.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잖아요. 이게 한국어로는 변신으로 나와 있나요? 누에고치가 뭐 변하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데 황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특성을 파악한다. AR 지수는 10.5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높진 않아요. 번역서기 때문에 좀 쉬워요. 10.5는 너무 과했고, 렉사일도 1340인데 느낌상으로 보면 800대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딱딱하거나 차갑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삶이 그렇잖아요. 차가울 때도 있고 냉수적일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고 싶을 때 이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고 하면 이 3번에 of Mice and Men. AR 지수 뭐 4.5에 렉사일 630인데 이 언어 자체는 그 당시에 구어체를 많이 써요. 미국 서부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쓰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언어를 통해서 공부할 때 이제 두뇌 발달이 많이 되거든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에 배우는 가치가 있고,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접근하기 쉬워서 저도 많이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책입니다. 추천을 드리고, 디지털 북스에 네. 여기 보면은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What do we know about the solar system도 있고, 밑에 보면 Stars and Galaxies인데 이게 시리즈예요. 렉사일 지수로 보면 700 내외, AR로 보면은 뭐 4점대 정도가 되는데 What do we know about 시리즈를 보면은 아이들이 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미 살짝은.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수월하게 읽을 것이고, 영어도 공부하면서 과학적인 지식도 같이 얻게 되잖아요.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자연 상태로 그냥 냅두시면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책은 대체로 소설이니까 넌픽션을 읽히고 싶으신데 불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넌픽션을 읽히고 싶은데 막상 아이들한테 제시할 만한 책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영어 수준이 아직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고민이 돼요. 예, 그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권해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National Geographic 그 키즈라고 해서, 특징이 뭐냐면은
책이 이렇게 색이 현란합니다. 아, 그쵸. 이러면은 좀 재밌잖아요. 사진도 생생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괜찮고요. 다양하게 영어 단계가 낮은 아이들한테 접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어떻게 이 중에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책을 찾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네상스의 AR 지수 확인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Advanced Search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화면이 시리즈에 National Geographic Kids라고 치시고 Search를 누르시면은 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유용하군요. 이거 이제 시리즈를 좀 여러 걸 구매를 해가지고 쫙 꽂아 놓으면은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해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곤충이나 동물, 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책이 그런 것 중에 어려운 거가 꽤 있기 때문에 손이 이제 가기 힘든 게 단점인데 National Geographic Kids는 아주 난이도가 적절하다.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네. 자연에 관해서 흥미가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가 진화할 때 만들어진 게 그 나이 때에 자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그 상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자연에 대한 이 호기심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정보를 주면은 네. 잘 습득이 되는 거죠. 보면은 뭐 Ancient Egypt도 있어요. Big Cat라고 해서 네.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식 같은 거를 쌓을 수도 있겠다 이 책으로. 네네. 근데 영어는 어렵지가 않다. 아주 유용한 네네. 책이다. 막간을 통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레이드 11. 고학년이 됐습니다. 네. 주옥 같은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고전들이 많이 나오고 4번이죠. To 4번. Kill a Mockingbird. 이제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영어 좀 하면은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동을 많이 주는 책이죠. 네. 가끔 가다가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여태까지 재밌게 본 영어 책이 요거다. 영어 수준이 좀 되면은 네. 읽어보시면은 괜찮은 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을 또 해드리고 싶은 책은 The Fault in Our Stars인데 이게 좀 접근이 좀 쉬워요. 여기 있는 다른 책보다 좀 더 쉬워요. 영어 그래요? 자체가. 이것도 뭐 따뜻한 감정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드 12로 왔습니다. 12에 가니까 갑자기 1번, 2번에 셰익스피어가 나와요. 원작을 읽으면 좋죠. 두뇌 발달도 많이 되고. 근데 어느 정도 그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거. 저는 3번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로 좋아하는 책인데 네. 어려워요. 12.4. 요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느낌상. 렉사일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200 정도 느낌 나요. 철학적이고 언어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책. 만약에 아이가 좀 실력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권유하고 싶은 책이고 고전인데 접근 가는 거 4번 The Great Gatsby. 피츠제럴드의 특징은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신 분이에요. 다작이 아닌 분이죠. 글 쓰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네. 작품 하나 쓰는데 힘들어 하신 분인데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문체는 어떻게 단순할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단어에 힘을 넣어서 쓰신 분이고 아이들도 일정 부분은 그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3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유를 드리는 것이고요. 7번 보면은 펄시 잭슨은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남아있네요. 그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릭 라이어단 이분은 뭐 네. 스타급이에요. 북 콘서트 같은 거 열면은 막 난리가 나요. 막 소리 지르고 줄 쫙 서 있고 책 나온다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요. 그러신 분이고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요거 재밌게 보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시리즈물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좀 알면은 네. 쏙쏙 들어와요. 모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걸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반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힘들지언정 내용 스토리 따라가기는 좀 수월한. 그래서 아이들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디지털 북스 중에 1번. 이건 이제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좀 쉬워요. 인간의 심성을 들여다보는 그런 책인데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그림이 있는 게 네. 재밌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AR 지수를 너무 높게 잡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AR 지수 얼마 안 되겠죠. 쉽게 써져 있고 그림도 많고 고등학생인데 이걸 재밌게 읽는다. 그러면 여러 권 읽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쌓이고 언어라는 거는 어려운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쉬운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AR 지수 어려운 거 안 하셔도 된다. 많이 읽는 게
가장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제가 또 이제 막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막간을 또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맥베스나 프랭켄스타인이나 뭐 개츠비 이런 거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옥스퍼드 북웜으로도 쉬운 언어로 네. 다시 쓰여져서 나와 있어요. 네. 그거랑 어스본에서 인지 단계가 높은데 영어는 아직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옥스퍼드 북웜이나 어스본에서 쓴 책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어스본 시리즈로 한번 경험을 하고 옥스퍼드 북웜스로 한 번 더 경험을 하면은 이 줄거리는 거의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작을 읽으면 줄거리 따라가는 고민은 없으니까 그 외에 다른 그 깊이 있는 언어라든가 그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 실력이 향상되겠죠.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책 소개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유치원부터 네. 12학년까지 네네. 다 했는데 생생한 경험을 곁들여서 진심을 말씀드린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